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구도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원장 등 유력 주자들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당내 경선이 언제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보의 자질과 공약 검증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3대 세습,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에 대해선 이 의원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정영건 차장. 정말로 진짜 6개월 남았어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최근에 이제 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예상 후보가 이제 안철수 교수인데 진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나설지 누가 지금 저기 본격적으로 격돌을 할지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나온 대로 지금 안개 속인데요. 오늘로 딱 6개월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제 경선 문제로 여전히 좀 내용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박근혜 전 위원장도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 말에 하겠다, 6월 중순에 하겠다, 6월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통합당도 아직 그 경선룰 문제가 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후보를 뽑을지에 대한 게임의 법칙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장애 강자인 안철수 교수가 출마를 할지 말지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경우는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에 이어서 2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도대체 민주당 후보들하고 같이 완샷 경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출마를 안 하겠다는 건지, 이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모든 일정들이 다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 이제 책 출판을 하는 시점을 이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그때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지금 확정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전 에세이를 네. 좀 발간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지만, 그게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고, 발간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7월 중순으로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의 경우는 어쨌든 서울대 교수의 직함을 갖고 있고 또 강의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의 도중에 본인이 어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안철수 교수의 이제 강의도 다 끝났고, 이제 이번 주면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를 미룰 명분이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자신의 어떤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안철수 이제 공개적인 뭐 행보는 좀 안 하고 있지만 누가 백조 행보를 하고 있다니까 저 뒤에서는 네. 좀 바쁘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는 사진도 실리고 했었던데, 뭐 만나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 모양이죠? 하지만 안철수 원장이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는 사실은 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난다고 보도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금창태 변호사를 와 같이 점심을 한 것으로, 네. 그것도 금창태 변호사가 이제 트위터에 안철수 원장과 점심을 했다, 이렇게 올려서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자문 그룹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도 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사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다만 이제 그 안철수 원장을 돕고 있는 몇몇 분들이 정치권 인사라든지 전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7월 중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 출마를 좀 극대화할 때 좀 묻힐 수도 있겠다, 이후에. 예.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조정이 된다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기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지금도 좀 늦었다. 네. 7월 중순까지는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한 7월 중순경에 이제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룰을 확정할 때 안철수 원장도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달라. 그래야 같이 경선룰을 정하고 완샷 경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안철수 원장한테 7월 중순까지는 좀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다시 이제 2단계 경선이랄까요? 뭐 11월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는데 하여간 안철수 교수의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검증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검증 작업에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언론들도 그럼 안철수 교수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전방위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안철수 원장만 빼고 나머지 유력 주자들만 먼저 하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바깥 분들께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론이 먼저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 언론에 또 고충도 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이미 지금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 전 매사추 주지사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벌써 한 작년 11월부터 이제 자체 경선이 시작이 돼가지고 검증이 들어가죠. 예, 한 5, 6개월을 경선을 치러서 언론에 아주 혹독한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엔 벌써 이제 이해창 대표가 당시 이해창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다가 몇 개월 만에 무슨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낙마까지는 아니지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게 4월이거든요. 근데 4월에 선출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검증 문제가 또 제기되면서 거의 후보 지위를 박탈당할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혹독한 검증을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호 의원이 보니까 여성 리더십은 아직 이르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어제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 기자가 이제 한국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고 북한에서는 젊은 호전적인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국방 경험을 가진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여성 리더십은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유일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의 취지는 박근혜 전 위원장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논리가 뭐 다른 이유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국방의 의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게 과연 맞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다 뭐 군대를 뭐 제대로 사병부터 쭉 다녀오고 이런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역대 대통령 보면 뭐 군부 출신 대통령 말고 제대로 이렇게 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분은 이미 다녀오셨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물론 이재호 의원은 육군병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예, 사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군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빼면 사실 군대를 제대로 다녀온 사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죠. 예, 그 정도밖에 없고 사실 현직이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죠. 아마 이재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10년 이제 10월경에 북한에서 이제 1차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그 무렵에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박근혜 후보가 선두를 달리다가 1차 핵실험이 터지면서 안보 위기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이명박 후보가 약간 박근혜 후보를 앞지르는 그런 이제 크로스 그 시점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사실 그때
여성 리더십으로는 우리나라 아직 분단국가 상황에서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일부분의 어떤 인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안보위기라든지 종북 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성 리더십이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공세적으로 치고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도 사실은 그거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마가렛 대처 최근에 철의 여인 그 영화도 있었지만 포틀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분 아닙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국방 최고 통치지휘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재호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비박 주자들 중에서 이제 경선룰과 관련돼서 이제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친박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시간을 끌 시간이 없다니 경선 체제로 바로 가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지금 친박 진영이 다시 지금 강경론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박 진영의 고민은 비박 진영들이 이제 그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선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분들이 진짜로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단독 추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경선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혀 경선의 흥행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비박 진영들하고 쭉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지난 주말에 비박 진영 주자들을 쭉 만나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별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친박 진영 내에서는 도저히 좀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경선 일정이랄까 대선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곤란하다. 벌써 지금 야당 주자들은 지금 계속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만 계속 경선 일정이 늦춰지면 좀 곤란하겠다. 이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일부분의 양보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그래서 좀 경선을 문제를 빨리 종결을 짓고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화제